오늘은 12월 7일 암탉들의 부화 예정일 당일 아침이다. 여느 때와 달리 농장으로 출근하는 아침부터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늘 그렇듯 3개의 닭장 문부터 열었다. 그런데 닭장 문을 열자마자 조금 뒤 캔디가 닭장 밖으로 나왔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닭장 밖을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캔디는 또다시 닭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지금은 동물들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줘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캔디의 둥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크리미가 닭장 문 앞에 서서 나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욕을 해댄다. 나는 녀석의 행동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크리미가 욕을 해대는 건 평소와 많이 다른 느낌이 든다. 예전에는 뭐랄까 가볍게 몇 번 하다가 말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심각하게 오랫동안 욕을 해댄다.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온 캔디는 다시 자리를 잡고 알을 품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캔디는 아직 포란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병아리의 비약비약 소리. 도대체 몇 마리의 병아리가 부화되었는지 궁금하지만 째려보는 다니의 눈빛 때문에 도저히 손을 넣어 확인해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병아리의 울음소리는 다니 쪽에서만 들리고 캔디가 있는 쪽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다니는 포란에 성공했고 캔디는 실패한 것일까? 암탉들의 품속으로 손만 넣어보면 모든 것을 쉽게 어길 수 있지만 오늘만큼은 참고 싶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숭고한 순간에 괜히 내가 나서서 일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암탉들을 믿고 그리고 암탉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볼 생각이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크리미가 딱 버티고 서 있다. 마치 도둑이 도망치는 길목에 경찰이 막고 있는 것처럼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내가 지금껏 살면서 오늘만큼 욕을 많이 먹은 날도 없는 것 같다. 아마도 크리미는 병아리가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유독 더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는 것이리라. 식충이 거위들은 농장에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녀석들에게 그저 밥이나 챙겨주는 식모일 뿐이다. 콩비지를 좋아하지 않는 녀석들을 위해 요즘 비빔밥을 만들어주고 있다. 발을 식힌 콩비지에 쌀찌꺼기와 참치 그리고 소서류를 섞어서 만든 비빔밥인데 생각외로 녀석들에게 반응이 좋다.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발이 식힌 콩비지를 조금이라도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녀석들은 콩비지를 조금씩이라도 먹게 되는 것 같다. 아침 식사를 하는 녀석들의 모습은 늘 시끄럽고 정신이 없다. 녀석들은 마치 내가 며칠 굶긴 것처럼 요란스럽게 사료를 먹어치운다. 하지만 사료를 주는 내 입장에선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좋다. 녀석들이 신나게 사료를 먹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혹시라도 사료를 먹지 않고 소외되는 녀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몸이 아프지 않은지 그리고 설사를 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식사하는 동안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녀석들에게 매일 깨끗한 지하수를 제공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추워지면 지하수관이 얼게 되고 그때부터는 수돗물을 먹여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의 도움 없이 야생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에게 겨울은 참으로 가혹한 계절이다. 다른 동물들이 정신없이 사료를 먹고 있는 와중에 홀로 다이어트 중인 놀부를 발견했다.
다른 동물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신경이 쓰일 텐데 널부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는다. 농장에 식탐이 많은 3마리가 있는데 그레이와 인두 그리고 놀부이기 때문이다. 식탐이 많은 놀부가 사료를 먹으러 가지 않는 이유는 태양이가 두려워서이다. 어찌 보면 놀부는 누군가에겐 가해자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피해자일 뿐이다. 같은 시각 제리와 봉이도 사료를 먹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돌아다닌다. 좀 전에 본 놀부가 태양이가 무서워서 피해 다니듯 봉이는 놀부가 무서워서 피해 다닌다. 하지만 요즘 봉이의 행동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다. 봉이는 얼마 전 제리와 같은 닭장에서 지내게 된 뒤부터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제리가 늘 붙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부도 더 이상 봉이를 괴롭히지 못한다. 하지만 봉이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시도 때도 없이 제리의 교미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다니가 둥지에서 나왔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니의 모습을 본 태양이가 다가온다. 태양이는 다니와 교미를 하기 위해 구애를 하지만 다니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지금 교미를 하게 되면 다시 알을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병아리들을 돌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나는 이브가 다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단지 친한 친구로서의 우정인지 아니면 수컷 오리가 암탉을 좋아하는 사랑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니가 없는 동안 캔디는 혼자서 알을 품고 있다. 아마도 다니와 캔디는 공동으로 알을 품고 병아리를 키우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라는 사실을 안 것 같다. 조금 뒤 다니가 다시 둥지로 돌아왔다. 공동 육아를 하게 된다면 다니도 캔디도 자유롭게 먹이 활동도 하고 여가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캔디가 품고 있는 알이 어떻게 되었는지 손을 넣어서 확인해보니 지금 2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났다. 그리고 나머지 계란 1개는 아직 부화되지 않은 상태다. 깃털이 마르지 않은 병아리들과 아직 부화되지 않은 계란 1개 때문에 더 이상 확인을 하는 건 엄마 닭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너무나도 궁금하지만 부화가 종료되고 병아리들의 깃털이 마른 후에 확인해 볼 생각이다. 당초 내 계획대로 캔디와 다니가 병아리 1마리씩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